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은퇴 사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 모은 저축과 꿈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비극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영웅인 소방관 같은 분들도 이런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자, 그럼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한 소방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십 년 동안 불길 속으로 뛰어들며 우리를 구해왔어요. 새벽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잠을 깨고 가족을 뒤로한 채 위험 속으로 달려갔죠. 드디어 은퇴를 맞아 그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정원을 가꾸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벨이 울립니다. 상대는 정부 기관에서 온 것 같은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의 퇴직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소방관은 그 말을 믿고 지시를 따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든 저축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꿈, 그의 노력, 그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건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기의 실체와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깊이 알아볼게요. 은퇴 사기는 은퇴자들의 저축을 노리는 교묘한 범죄입니다. 이 사기들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투자 사기가 있어요. 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특히 암호화폐나 스타트업 투자 관련 사기가 많아요. 다음은 정부 사칭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이 국세청이나 사회보장청 같은 기관을 가장해서 빨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체포됩니다 라고 협박하죠. 또 기술 지원 사기도 있어요.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을 보내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죠. 로맨스 사기는 온라인에서 가짜 연애 상대를 만들어 신뢰를 얻은 뒤 돈을 요구하는 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부 사기도 많아요. 소방관이나 경찰을 위한 기금을 모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착복하는 경우죠. 이 사기들은 왜 이렇게 은퇴자들을 노릴까요? 간단합니다. 은퇴자들은 평생 모은 저축이 많고 최신 기술에 덜 익숙하며 사람을 더 쉽게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게다가 사기당한 후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서 사기꾼들에게는 완벽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런 사기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아픔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캐서린 멀레이라는 55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런던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뉴질랜드로 이주했어요. 은퇴 후 새 집을 짓는 꿈을 키우며 17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2억 7천만 원의 연금을 모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자신을 시티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연락해 왔습니다. 그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설득력 있는 서류를 제시했어요. 캐서린은 믿고 연금을 이전했지만 돈은 곧 홍콩으로 이동되었고 결국 13만 4,500 파운드, 약 2억 1,600만 원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사기를 알게 된 후 그녀는 처음에는 멍한 상태였지만 곧 공황 발작과 심장 두근거림을 겪으며 일주일 동안 일을 쉬어야 했어요. 그녀는 이제 65세까지 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신뢰와 정교한 사기 수법이 어떻게 피해자를 속이는지 보여줍니다. 캐서린은 소방관으로서 늘 사람들을 도왔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두 번째 사례는 바리 헤이틴이라는 76세 은퇴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버지니아주에서 조용히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는 연방정부 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우리는 사기꾼들을 잡기 위한 비밀 작전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죠. 바리는 정의를 위해 나선다고 믿었어요. 그는 사기꾼들이 지시한 대로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고 그 돈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거의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결과는 바리는 74만 달러, 약 9억 9천만 원을 잃었고 이 돈은 해외 계좌로 옮겨져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기꾼들은 바리를 고립시키고
신뢰를 얻기 위해 심리적 조종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영웅이 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사기꾼들의 소나기에 놀아난 거였죠. 이 사건은 사기꾼들이 어떻게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70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 사기에 속아 거의 30만 달러, 약 4억 원을 잃었어요. 처음에는 250달러를 투자해 작은 수익을 받고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결국 모든 퇴직금 25만 6,470달러, 약 3억 4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사기를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는 변호사와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는 이제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손주들과의 여행이나 여유로운 은퇴 생활은 모두 물거품이 됐어요. 이 사건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에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기꾼들은 정교한 웹사이트와 고객 서비스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였어요. 이제 왜 은퇴자들이 이렇게 쉽게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볼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큰 저축입니다. 은퇴자들은 평생 모은 돈이 많아서 사기꾼들에게 매력적인 표적이에요. 둘째, 기술적 취약성입니다. 최신 기술이나 온라인 사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메일 피싱이나 가짜 웹사이트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죠. 셋째,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은퇴자들은 종종 사람을 더 쉽게 믿어요. 특히 정부 기관이나 공식 기관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연락을 신뢰하죠. 넷째, 수치심과 고립입니다. 사기당한 후 창피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를 노릴 수 있게 만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기에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보호 팁, 설명. 비자발적 연락에 주의. 전화나 이메일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공식 기관은 그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아요. 긴박감에 속지 않기. 사기꾼들은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압박해요. 급한 요구는 무조건 멈추고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번호 같은 정보는 절대 전화나 이메일로 공유하지 마세요. 투자 제한 확인.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자문가와 상의하세요. 기부는 직접. 기부를 원한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하세요. 전화나 이메일로 온 기부 요청은 위험해요. 사기 신고. 사기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이나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신고가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교육과 정보 공유. 최신 사기 수법을 배우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지식이 힘입니다. 이 팁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화가 와서 당신의 계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냥 끊고 은행의 공식 번호로 전화해 보세요. 5분 투자로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는 여러분이 평생 노력한 결과로 얻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행을 가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그 모든 꿈을 누릴 자격이 있죠. 하지만 사기꾼들은 그 꿈을 빼앗으려 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캐서린 멀레잇, 바리 헤이틴, 그리고 수많은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더 똑똑해지고 더 조심해야 한다는 깨우침입니다. 이 정보를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 이웃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사기꾼들에게 맞서고 우리의 은퇴 생활을 진정으로 빛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